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채팅 어플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피스 같은 그런 성매매 업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통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또 배우자 있는 상대방 또는 배우자 없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 보면 성매매 상대방, 유부남에게 집에 알리겠다랄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을 이제 뜯어낸 경우, 우리가 꽃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때는 서로 어떤 불륜 커플이 한쪽이 이제 변심을 하면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또 한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카톡이나 SNS 통해서 협박을 하면서 은근히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되죠. 이걸 어디에다도 말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일단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징후가 보인다랄지 아니면 이제 문자를 통해서 뭐 가족에게 알리겠다 그러면서 얼마를 달라, 또는 나는 도대체 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 한다, 만약에 만나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협박을 받는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집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지 않나, 그런 두려움, 또 잠도 잘 수 없고요. 상대방이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돈을 이렇게 한번 그래서 협박에 넘어가서 줬는데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아니, 대부분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죠. 일단 돈을 주게 되면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계속 또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주고 끝난다고 한다면 이걸 감수하고 싶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협박을 하니까 돈이 나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또 협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 그런 죄책감, 약점, 또 불륜을 했다는 그런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끌려가다 보면 이건 평생을 또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한 사람 특징은 이것이 법적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죠. 만약 저쪽에서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협박에 대해서 공갈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면 되겠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주위에 알려질 수도 있고, 또 경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가해자가 부인을 하게 되면 법정에 증언도 서야 하잖아요. 굉장히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도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또 다시 이게 또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 일단 처음에 이제 해결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협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데,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이 저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호사를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겠죠. 법무법이냐? 저거 안 되겠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생겼어.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경우에는 뭐 주소를 알으면 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위는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를 쓰는데, 제가 지금 말한 문구는 그냥 피상적인 문구고요.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써서 보내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뭐 100% 성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한 사례 중에서 하나는 이제 성매매였어요. 그래서 유부남인 남자가 20대 여자가 계속 성매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나에게 5천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전형적인 공갈 행위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해자 여성하고 접촉을 한 거죠. 오히려 여자 쪽에
그쪽에서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제 다짐을 받아서 끝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륜과 관계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어느 날 궁핍하게 됐고 여자는 뭐 상당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집 유부녀였는데 이 남자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남편에게 알리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남자를 상대를 해서 압박을 주고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그 변호사는 선임했는데 이제 끝난 거겠지.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건을 한번 선임하면 적어도 1년, 2년, 수년간 AS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세상에 알려질까라는 걱정보다는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